안녕하세요. 네, 수학정사 박형주입니다. 자, 이제 저는 예일여고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벌써 이제 3월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자, 작년 예일여고 시험이 어땠는지랑 그 다음에 3월 내신 대비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 학원의 전반적인 커리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1학년은 특히나 그 어떤 수학 전문 학원들보다도 레벨 수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2달에 한 번씩은 레벨 테스트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반이동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진도는 다 비슷하게 저희가 거의 똑같이 유지를 하는데 각 반별로 특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 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제 작년 예일여고 시험은 범위가 짱 나눴어요. 은평구에서 1등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등식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수학 3은요, 크게 단원이 3개였잖아요. 그 중에서 부등식까지면요, 어머님들 도형의 방정식 전까지 3분의 2는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항개수. 이렇게 보면은 되게 간결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게 되게 간결한 수준인 게요. 객관식 16개랑 서술형 4개입니다. 그러니까 총 20문제죠. 그리고 20문제고요, 어머님. 한 교시당 아이들이 몇 분 동안 봅니까? 50분 동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분 동안 20문제면 나름 괜찮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일여고는 어떤 다른 여고보다도 어머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까다로워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요. 이 20문제 안에서도 모의고사 기출들을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선생님들이 작정했다. 아, 이번엔 좀 세게 내볼까? 그럼 모의고사 5개. 5개, 최대 5개예요. 모의고사 기출 그냥 3점짜리 말고요. 고난도 4점짜리 5개. 근데 아, 이번에 조금 아이들 좀 쉽게 해줄까? 그러면 한두 개 나와요. 그래서 편차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너무 어려우면 기말고사 쉽게. 중간고사가 너무 쉬우면 기말고사 짱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경향성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4문제인데 25점이에요. 이게 이제 대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뭐랄까 좋은 게 서술형이 없어요. 서답형이에요. 와, 좋죠? 왜냐면 남자애들 쓰라 그러면 채점하기 어렵죠. 그럼 예일여고 애들은요. 서술형 이게 4문제 25점이면요. 하나에 6점, 7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게는 5점, 많게는 8점이에요. 근데 이 8점 중에서요, 어머님들 답을 내더라도 이 풀이 과정을 너무 엄격하게 봐요. 제가 보기에도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금 대학을 보내시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미분계수의 정의를 안 썼다? 2점 탈락.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깎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다 맞더라도 막 4점, 5점이 깎이는 경우가 수두룩 빽빽이에요. 그래서 서술형 만점 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일여고는 뭐가 중요하다? 서술형 대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중요해요, 어머님들. 자, 그러면 예일여고 내신 대비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교과서랑 올림포스. 아,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데스크에 저에 대해서 제 수업에 대해서 문의를 주실 때 이제 왠지 제가 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제가 EBS를 시작으로 스카이즈 온라인이나 계속 대치동에서 강의를 하니까 박형준 선생님 왠지 은평구에 오래 오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저는 은평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올해로 15년 차. 그러니까 고3 강의만 15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내신을 되게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만 근데 예일여고는요 그 15년 동안 빠짐없이 올림포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EBS 올림포스 부교재입니다. 그러니까 부교재니까 어머님들 몇 번 풀어야 돼요? 이게 한두 번 가지고 될까요? 애들이 생각보다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2-3번입니다. 근데 2-3번을 풀려도요 이제 조금 기초가 약한 친구들은 그걸로 못 끝나요. 그래서 제가 EBS 올림포스 변형 문제를 제공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왜냐면 문제 똑같이 내면 애들이 아예 답을 외워버려요. 아, 선생님 이거 3이요. 이렇게 답을 외우기 때문에 변형 문제로 제가 나중에 제공할 건데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 베이직한 코스이기 때문에 그것만 했을 때 3등급 이상으로 못 올라가요. 그럼 예일여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를 좋아하는 여고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면 2등급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여러분 어머님 이게 난이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모의고사 그냥 4점짜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만 풀면 1등급이 안 되겠죠. 당연히
고난도는 풀어줘야 1등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쯤에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교과서와 올림포스와 모의고사입니다. 그럼 어머니들 보시기에 뭐부터 풀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 지금 2월 달에 학교 가기 전에 지금 수상수화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혹시 기출문제 풀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일여고라면요 무조건 기출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기출입니다. 대성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고는 예일여고, 남고는 대성고. 이 두 학교는 기출을 너무 좋아해요. 여기에 송실고까지.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그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그거를 제가 여기다 필기를 해도 될까요? 앵글에서 벗어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것만 얘기하고 가도 오늘 할 일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이요. 이제 서점에 가시면 너무 많아요. 사실 고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표지를 보고 고릅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많이 고르는 게 자이스토리, 마더텅 이런 걸 고르거든요. 근데 마더텅을 제가 이제 싫어하는 건 아닌데 마더텅이 제일 두꺼워요. 그래서 막 만문제에 가까워요. 그럼 이걸 애들이 푸냐? 못 풀어요. 이거를 다 풀고 학교를 간다? 그런 애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15년 가까이.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풀라는 말씀이십니까? 모의고사를 아주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부등식까지라고 생각을 들면 첫 번째 다항식 연산,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복소수, 2차 방정식과 이차함수, 고차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7개 단원이 되어요. 주로. 그러면 하루에 2개씩 잡아도 몇 문제일까요, 어머니들? 이게? 2문제씩 잡으면 몇 문제죠, 어머니들? 14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14문제가 그렇게 많은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14문제씩을 풀리시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너무 하시네. 우리 애 진짜 잘해요. 그러면 3문제씩 풀리시면 돼요. 그래봐야 37, 21이죠. 그러니까 20문제 이하인데 매일매일 전범위.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전범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요, 생각보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제가 맨날 아이들한테 멍청하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멍청해요. 그래서 1단원만 풀리잖아요. 야, 이번 주 1단원 조지자. 그럼 뒤에 까먹어요. 부등식 까먹죠? 야, 부등식 조지자. 그러면 언젠가 또 선생님 인수분해 공식 뭐였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앞에 거 하다가 중간 거 하다가 뒤에 거 하다가 다 뒤쑥날쑥 하는데 이제 거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 어머님들 오신 분들은 다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은 다 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념을.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매일매일 전범위. 이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전범위 꾸준히. 그래서 2월달에 마더텅 한 번 다 못 풀어도 꾸준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피토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 이제 내신 대비 강좌는 이제 이런 프로세스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본에 충실해야겠죠. 그게 뭐냐면 교과서랑 올림포스랑 모의고사입니다. 일단 원본을 열심히 하자 이거예요. 첫 번째 코스 원본. 그러니까 EBS 올림포스 교재 2-3번, 모의고사 2-3번을 제가 풀리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모의고사가 이렇게 많다고 그랬는데 만문제에 가까운데 모의고사 어떻게 풀리나요? 라고 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또 시험에서 좋아하는 모의고사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제가 뽑아가지고 탑100 가장 잘 나오는 100문제 그거를 이제 매주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씹어먹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이들의 역량에 따라 다르게 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뭐 모든 아이들한테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속도를 제가 고려해서 진도를 뽑아요. 그게 기출문제 모의고사 학습이고요. 예일고만을 위한 내신 대비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예상 모의고사. 이게 뭐냐면 올림포스 변형 문제. 이게 왜 적중률 100이냐면요. 올림포스 문제들이요. 나올 때는 시험에 나올 때는 몇 프로 정도 나오냐면 한 40% 이상은 안 나와요. 그렇게 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한 30-40% 나오는데 나와도 어떻게 나오냐면 숫자 변형. 숫자 변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 변형 모의고사를 보시면 되고 조금 어렵게 됐다. 그럼 조건 변형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쓰는 걸 좀 좋아한다 해도 그래도 귀찮아하는 게 뭐냐면 오답노트입니다.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때 오답노트 했나요? 진짜요? 그럼 진짜 성실한 거예요. 해요? 안 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선생님 제가 관리를 하냐면 이게 이제 제가 진짜 실제로 저희 작년 예일여고 아이들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 최땡 학생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일여고에서 고1 때 등급이 어땠냐면 3등급까지도 떨어졌어요.
항상 1등급이었는데 3등급까지 떨어지니까 애들이 이제 멘탈이 터지잖아요. 그럼 와, 나 이제 1등급으로 못 올라가나?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3등급인 친구면 그럼 손을 놓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이 친구도요, 모의고사 열심히 풀고 제가 주는 숙제 한 번도 안 풀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수업마다 뭐 숙제 몇 프로 했는지 제가 문자를 나갔는데 얘 9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성실한데 왜 3등급이냐면 이 친구가 이제 공부량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예일여고는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프린트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프린트가 이제 봤을 때 별 붙인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약간 애들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바쁘니까 방치되어 있는 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몰라가지고 별표 쳤는데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책임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제가 누가 해야 됩니까? 이제 제가 지독하게 검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거라서 이 친구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요 오답 노트를 좀 많이 시켰어요. 오답 노트 다른 거 아니고요. 시험 3주 전? 2주 전부터는 저는 새로운 문제 안 줘요. 왜냐면 그 전에 제가 문제를 진짜 많이 풀리거든요. 그럼 그거를 다 이렇게 잘라 붙이라고. 근데 이게 제가 만든 이 교재가 진짜 이쁘거든요. 핑크색인데 여기에 100문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100문제를 붙이면 되는데 이 친구는 2권 반을 붙였어요. 2권 반을 붙였으면 어머니 되게 성실한 거 아니에요? 25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걸 애가 풀고 갔을까요? 풀고 갔죠. 성실 아니에요. 3번 풀렸어요. 250문제 3번씩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냐면 쉬는 시간에 진짜 닥치고 풀었대요. 그렇게 풀어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3등급 받았잖아요? 근데 얘가 고2 때 첫 중간고사 몇 등급 나왔냐? 1등.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친구처럼 그 여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향들이 있는데 정리도 잘하고 꼼꼼하고 그러는데 그 내신 대비에 있어서 그 간극이 있거든요. 근데 성향이 조금 많이 다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리만 잘해도 우리 아이들이 점수가 잘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오답 노트를 좀 열심히 검사하는 편이고요. 이걸 이제 매 수업마다 걷어서 시험 기간에는 다 걷어서 제가 첨삭, 저랑 조교들이 첨삭을 하고 1대1로 아이들의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질문과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수업의 특징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매 수업마다 누적 테스트 나가요. 왜 누적 테스트예요? 아이들이 까먹으니까. 그래서 누적 테스트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건 사실 참고사항이에요, 어머님. 왜냐하면 누적 테스트는요, 우리 아이가 어떤 난이도의 문제를 풀었는지 어머님들께서 시험지를 못 보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 아이가 평균보다 높으면 아 오늘 잘했네, 평균보다 낮으면 못했네 이렇게만 참고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과제 검사율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오늘 80%다, 90%다 잘한 거니까 칭찬해 주시고 아 우리 아이가 오늘 과제 검사 했는데 50% 미만이다 그러면 좀 홍보 내시고 저도 과제 완성도가 낮으면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될 때, 아이가 시간 될 때. 두 번째는 이제 MIT 교재. 아까 말씀드린 게 저건데 학생들마다 역량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학생, MIT 교재로 저희가 들어가는데 학생마다 수준도 다르고 개수도 달라요. 두께가 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가 이제 내신 때 들어가는 게 이제 올림푸스를 포함한 모의고사 문제들을 구성해서 적중 모의고사 들어가고요. 마지막은 주식 노트로 저희가 이제 한 명 한 명 챙긴다. 질문 관리가 된다. 그래서 아이가 그날 왔을 때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이 저는 보냅니다.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럼 밴드로 질문을 받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한 번이면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편차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고3 수업, 고1, 고2, 고3을 다 하지만 어떤 반 같은 경우는 30명대도 있고 뭐 20명대도 있고 10명대도 있고 한데 그거는 다 다르고요. 대신에 이제 1학년 어머님들 이제 보내주실 때 데스크에서 수학은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보는데 이제 제가 담당하는 반은 이제 고1 스카이반. 이제 스카이반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반, 그 다음에 실력, 뭐 기본 여러 가지가 이제 쭉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수학 수업이 이제 수학 전문 학원보다 레벨이 조금 많이 엄격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M 학원에서 온 친구들 중에 M 학원에 가장 최상반에 있던 친구가 3번째 반 들어갔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레벨을 좀 보시고 저희 레벨 테스트는 2달에 한 번 정도 계속 들어가서 2월 말에 한 번, 그리고 중간고사 보고 나서 한 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가고요. 대신에 이제 반이동을 하려면 이제
비슷해야 되잖아요. 교육 과정이. 그래서 진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같이 가봐요. 혹시 또 질문? 누적 테스트라는 거는 그 전 시간에 배운 거를 문제를 내는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다. 네, 그러니까 전 시간부터 지금까지 배운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월에 들어왔어요, 우리 아이가. 근데 지금 3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배운 거 있겠죠. 그걸 제가 합쳐서 배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등식을 진도를 나간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항식 연산부터 부등식까지 전부 이렇게 계속 범위가 늘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미처 못 적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개별 오답 학습이 나가요. 그건 뭐냐면 MIT 교재 저희가 QR로 찍어서 시스템에 입력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구교재가 다 다른데 오답 관리도 제가 따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만 모아서 매주 한 번씩 나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답 노트가 따로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내신 기간에 만드는 거고, 여기 제가 말하는 오답 학습은 MIT 교재에서 틀린 거를 따로 있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개별 수업은 처음에 공략 잘 네. 같이 하다가 나중에 지금 하신 것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저희가 이제 강의 비율과 개별 관리 비율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저희가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4시간 수업인데 저희가 앞에 1시간은 저랑 강의식 수업이고 중간에 1시간 반 MIT 수업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반이 저랑 다시 만나는 수업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그 반에 수준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진도가 다 다르다. 그럼 제가 강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1대1로 케어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고요. 근데 만약에 평소에 개념을 나가고 정리를 해야 되고 총정리를 해야 되는 수업이 필요하면 제가 그렇게 강의식 수업과 그거를 거의 5대5. 근데 조금 내신 기간은 사실 개별 수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3대7, 개인 관리를 7 이런 식으로 제가 비율을 조절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쭤보시고 문의 주시고요. 저희 연구실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데스크에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수학강사 박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거예요? 네. 내려고. 네, 근데 네 맞아요. 근데 일단은요 어머님들 보내주실 때 레벨 테스트를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어디 하냐면 제가 스카이반이랑 실력반을 맡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시험을 잘 봐서 여기 반에 오면 좋겠지만 안 돼도 이제 저랑 레벨 테스트를 2달에 한 번씩은 하니까요. 네,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따로 모의고사를 사서 저렇게 안 풀어도 안 풀어도 되죠. 왜냐하면 어머님들 제가 여기 가니까 이런 작업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작업 안 해도 된다. 제가 지독하게. 그래서 딱 제가 10초만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신입생들 오면 제가 이제 따로 물어보잖아요. 이제 구석에 들여가서 야 오늘 수업 어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너무 착하고 친절하고 되게 잘 가르쳐 주는데 너무 지독하다. 투머치 지독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진짜 착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하지만 지독합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30장, 40장을 내줄 때 제가 다 셉니다. 30장 중에 몇 장 했는지 그게 이제 문자로 나가는 거거든요. 몇 퍼센트 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뵙길 바라면서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